그리고 헌재는 6명이니까 6명으로는 지금 대통령 탄핵도 못하는 거죠. 그럼 대통령 탄핵도 못하고 선거도 없고 그냥 교착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끝장 막장 난장 대결이 되는 거죠. 한덕수님 예상대로 되돌아가게 됐는데 마지막 주문 잠깐 볼까요? 어떻게 되돌아가는지 주문합니다. 2024 헌나구 국무총리 단해 청구인 국회 비청구인 국무총리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했던 건 기각이냐 각하냐 이거였어요. 그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직무 대행으로 탄핵이 됐는데 대행으로 직무 수행한 건으로 탄핵된 사유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의 대행이니까 대통령 탄핵할 때처럼 3분의 2가 필요하다. 네. 아니다. 과반만이면 된다. 둘 가지고 의견이 갈렸어요. 정족수 200이냐 150이냐 두고 의견이 갈렸는데 만약에 각하가 됐다. 그러면 헌재 재판관 5명 이상이 200명 정족수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대행이 어떤 짓을 해도 다시 탄핵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200명 정족수를 이젠 채울 수가 없거든요. 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게 되는 거니까. 윤석열 탄핵도 지금 하면 다시 통과 안 됩니다. 그때였기 때문에 통과됐지. 한덕수 총리를 다시 탄핵할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겠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윤석열 탄핵이 이번 주를 넘길 것 같거든요. 넘길 것 같아요, 저는. 안 되는데. 넘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면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주말 금요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를 넘기면 다음 주를 넘기지 말라는 법도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이번 주 내에 임명하지 않아요. 그럼 한덕수 재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음 주를 넘기면 4월이에요, 이제. 2월 말 얘기하던 게 4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능성이 낮더라도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한덕수 재탄핵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각하가 2명이에요. 6명이 정족수는 150명이다 판단을 했어요. 이 헌재 결정문이 있거든요. 관련해가지고 의결 정족수는 네. 그러니까 헌재의 다수 의견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 정족수는 국무위원 기준인 과반수 찬성이다. 그래서 이번 탄핵소추는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단 말이죠. 이건 영상으로 있으니까 잠깐 봅시다. 우선 국무총리는 헌법 86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적법하므로 비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고로 재탄핵이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국회 입장에서의 대행에 대한 견제 권력을 여전히 유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저는 이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고, 그래서 헌재 결정이 나자 우원식 의장도 바로 마은혁 임명하라는 입장으로 냈단 말이죠. 네. 예. 자, 그리고 한덕수 탄핵을 기각했지만 마은혁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네. 그 내용을 보면 헌법 질서를 손상시킨다. 이것은 권한대행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다. 헌법수호의 책무도 얘기하고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등등 구체적으로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쭉 지적을 하는데 헌법질서 수호라는 본인의 음모를 하지 못하도록 무력하는 결과 초래되었을 것이다 등등. 그런데
근데 왜 그러면 탄핵하지 않고 기각을 했느냐? 그 뒤에 이게 이제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사로 보기는 어렵다. 네. 헌재를 무력화시키려고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닌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최상목이 2명을 임명해서 일부 회복되었다. 일부 회복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건 내피셜입니다. 지금부터 그 진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정확하게 보자면 진보 중도 성향의 재판관들이 지금 시기를 계속 놓치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 보수 재판관들에게 네. 일종의 정치적 합의를 해준 게 아닐까? 거래를 한 게 아닐까? 무슨 말이냐면 한덕수 뒤에 최상목이 2인을 임명해서 헌법재판소가 그것도 고려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근데 한덕수 탄핵 심판은 한덕수의 행위로 헌정 질서가 위태롭게 됐냐 아니냐를 네. 따지는 것이지 한덕수 이후 어떻게 됐냐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더군다나 한덕수가 최상목한테 너는 2명 임명해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결정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재판관들과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닐까? 그래서 한덕수는 살려주고 윤석열 부분은 정리하자. 이게 제 대표션인데 왜냐하면 이 대목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정도 논리적 정합성도 안 되는 합의를 해줬다는 건 퉁치고 넘어갔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헌재가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진보 보수 양쪽 모두. 그래서 저는 윤석열 탄핵 인용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지만 만약 다음 주 금요일 4월 4일까지도 저는 이 시점을 마지노라고 개인적으로 내피셜적으로 이번 생각하는 이번 주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 4월 4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도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저는 보수 재판관들이 진보 중도 재판관들을 속인 거라고 봅니다. 이 한덕수를 살려주면서 쓴 결정문의 내용 중에 저런 대목들이 있잖아요. 예. 나중에 2명이 임명이 돼가지고 사장이 좀 완화됐고 이런 걸 고려할 이유가 없거든요. 한덕수가 법을 어겼냐 어기지 않았냐만 따지면 되는데 최상목이 조한창 정계선을 임명했기 때문에 헌법질서가 일부 회복되었다는 점을 왜 고려합니까? 정확성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이건 퉁치고 넘어가 준 것이죠. 저 정도 논리적 정합성은 충분히 따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퉁치고 넘어간 것이고 퉁치고 넘어갔다면 이 양쪽이 일종의 암묵적 거래를 한 게 아닐까? 이게 제 내피셜입니다. 그래야 저 대목을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자, 다음 주 수요일에 말게 되겠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선고일 지정이 있어야 다음 주 금요일 날 할 텐데 그때 지정이 없으면 그럼 저는 모든 가능성을 다시 타진해 봐야 된다. 비상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당장 오늘이라도 해야 합니다. 자, 여하간 저런 합의문, 저런 그 결정을 했는데 만약에 다음 주를 넘어가면 그건 저는 진보 재판관들을 혹은 중도 재판관들을 보수 재판관 일부가 속인 거라고 봐요. 마치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 것처럼 암묵적으로 대놓고 서로 자, 너 하나 줄게, 너 하나 줘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자, 그 각하 다음으로 제가 중요하게 본 것은 누가 어떤 의견으로 인용 혹은 기각했는가인데 두 사람이 눈에 띕니다. 우선 한덕수 탄핵을 유일하게 인용한 것은 정계선 재판관이에요. 네. 이분은 인용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포함되는지 다퉈지는 국회 가결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하는 것이 모순적이다. 맞는 말이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아닙니까? 법이 정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서 권한대행이 행사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법이 정하지 않은 법률안 거부권은 마구 행사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탄핵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것이 정계선 재판관이고 반대로 눈에 띄는 한 사람이 김복형 재판관입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할 때 여러 장면을 남겼는데 대표적으로 건국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침묵하는 영상 여기 저희가 한번 튼 적이 있는데 네.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 1919년 4월에 수립된 나라입니까? 1948년 8월에 수립된 나라입니까? 자, 헌법재판관 이게 이제 소위 뉴라이트는 아니냐 한번 물어본 건데 답을 안 하죠. 저 장면이 유명한데 이 김복현 재판관만 한독수 5개 소추 사유가 있거든요. 네. 그 전부에 대해서 헌법 법률 위반 아니라고 했어요. 네, 그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법 위반이 아니다.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도 헌법 법률 위반 아니다. 영상으로 있습니까? 네, 잠깐 봅시다.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여기까지만 임명 됐어요. 권유사에 있어 대통령 자,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확실하게 의견이 정반대인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죠. 정계선과 김복형. 정계선은 탄핵해야 된다는 것이고 김복형은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 사실 그런 루머가 진작부터 있었거든요. 진보 보수 두 여성 재판관이 가장 격하게 대립 중이다. 그 진위를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적어도 그 법리적 판단 그 성향이 정반대인 것은 확인이 됐다. 그래서 그 루머에 대한 간접 유추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정도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서도 격돌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추정 정도는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시간을 이렇게까지 늦추는데 일부 작용한 거 아닐까? 또 한 가지 윤석열과 관련해서는 그게 격돌할 주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격돌하면 안 되죠. 격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격돌하는 것 같아요. 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한덕수 선거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본 것은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 중에 내란 공모 묵인 방조가 있어요. 네.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보면 윤석열 탄핵에 대한 헌재 판단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결론적으로 직접적인 힌트는 없습니다. 네. 예. 이 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은 뭐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거나 해제 이후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는 등 소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이렇게 끝내버렸거든요.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은 증거로 확인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통해 간접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행위 이것도 탄핵 사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위헌이다. 절차를 네. 지키지 않았다. 근데 만약 헌재 재판관 다수가 요 대목을 합헌이라고 봤으면 이걸 따질 이유가 없죠. 이 대목을. 이걸 따진다는 자체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전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적극 가담했는지 아니면 방조했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끝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간접 추정을 할 수 있죠. 아, 헌법재판관 다수가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행위도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구나 라는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각하 어쩌고 하는 그것 쪽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헌재 재판관들이 현재 어디쯤까지 합의를 해두었는지는 어제 그 결정문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예. 알고 싶었는데 알 수가 없다. 일부는 위헌으로 판단하고 있구나. 이 정도.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선거가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로 한덕수를 꼽았잖아요. 네. 선거를 보니까 그럴만도 했다 싶은 것이 기각이 5이고
인용이 하나고 각하가 셋이에요. 둘이에요. 네. 세 가지 다 나왔잖아요. 네. 이 정도 의견 차이면 윤석열 탄핵 결정문 쓸 때 문구 조율하는데 이견이 있을 수 있겠구나. 확실히. 그런 그런데 생각이 들고. 애초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뒤집은 이유가 지금 기각 5 인용 하나 각하 둘에서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예.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견이 만에 하나 시간 지연을 위해 의도적으로 내는 거라면 더더욱이 마지막 문구를 조율하는데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그 의도적으로 내는 거라면 이유는 하나겠죠. 이재명 선고가 난 뒤까지 버티는 의도. 저는 그런 의심 이제는 합니다. 이제는 이번 주 지나면 이제 4월이잖아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4월 4일까지는 선거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넘길 경우 어떻게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은 행동할 것인가. 이제는 비상 플랜을 준비해 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악의 경우 2명의 헌재 재판관 임기가 그것도 진보 재판관이란 말이죠. 둘 다. 임기가 4월 18일 만료되는데 그때까지도 미루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그럴 가능성도 고려한 4월 4일 이후의 플랜을 준비해 둬야 된다. 상상하기 싫지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상상하기 싫지만 그런 상황에 대비한 플랜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은 그냥 헌재가 잘해주길 바라는 기도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건 그것대로 하고 거리에 나가는 것도 거리에 나가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 플랜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저는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공당의 국회의원도 아니고 상상하지 못할 일이지만 그 이후도 준비해둬야 되겠구나. 플랜으로는. 컨텐지시 플랜이라고 하잖아요. 그럴듯한 말로. 그냥 비상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문형배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 행인데 네. 직권으로 빨리빨리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주심이 정영식 재판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계선 의원은 8대0으로 빨리 갑시다. 그런데 김복형 의원이래. 정계선 재판관이 그렇게 하는데 김복형 재판관이 만약에 이런 절차가 문제입니다 하는데 정영식 주심이 받아주면 그거 가지고 논의해야죠. 주심이니까. Anyway. 저는 여전히 다음 주면 선고된다고 보지만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플랜 없이 마냥 기다리는 건 안 된다. 야당이. 게다가 그렇게 되면 정말 4월 18일을 넘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럴 수도 있죠. 그 정도까지 가면 헌재는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겠죠. 이미 많이 저는 잃었다고 예, 봅니다. 많이 잃었지만 그때는 네. 완전히 상실하겠죠. 그러면 그 2명의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 임기가 끝났으니까 대통령 몫이에요. 근데 대통령 몫이면 국회 청문회를 민주당이 안 해주겠죠? 안 해주면 20일 후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여전히 한덕수 총리 대행이란 말이죠. 그럼 민주당은 그 20일 후에 임명을 막으려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막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국무위원 5명 추가로 탄핵하는 거죠. 그러면 국무회의가 3분의 2로 의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상상하기 싫지만. 그러니까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신뢰를 많이 잃었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파면을 이 8명의 손에 맡기는 게 말이 되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무회의 3분의 1로 의결할 수 없으면은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잖아요. 법률 선포를 할 수 없고. 그럼 15일 지나면 자동 선포가 네. 되는데 국회의장이 최종 공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법에. 그러면 각종 특검법도 막 통과되는 거죠. 그리고 헌재는 6명이니까 6명으로는 지금
대통령 탄핵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 탄핵도 못하고 선거도 없고 그냥 교착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끝장 막장 난장 대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도 되면은 민주당이 상상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인데,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우리가 여러 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윤석열의 복귀를 그냥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극단적인 상황인데, 아니 내란을 저지르고 윤석열이 복귀하는 상황을 야당이 무력하게 그냥 지켜만 본다고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상황에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겠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긴 한데 저 혼자 이런 끔찍한 상상을 해봤어요. 나는 상상을 할 수 있잖아. 내피셜로. 야, 그 책임은 헌재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네. 경우에.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야당이 윤석열의 복귀를 노리는 게 명백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국민의힘과 그리고 보수 세력이 윤석열을 복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헌재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게 계속 이렇게 간다면, 그러면 윤석열의 복귀를 그러면 야당이 국회가 그냥 지켜봐야 되나? 국민들은 그냥 지켜봐야만 하는 건가? 그걸 우리가 견뎌야 하나? 다시 계엄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멀쩡히 눈 뜨고 당할 수는 없잖아요. 자,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야, 그 정도의 비상 계획 플랜 B, 플랜 C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다르게 판단하면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일단 저렇게 생각해봤고.